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부터 돈이 되는 일상생활들의 팁까지 정확한 정보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빠짐없이 살펴봐드리는 복지도우미입니다. 오늘 영상도 대한민국 모든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라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설정하시면 빠른 정보 알림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평균 월 25,000원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를 일컫는데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2023년 9월 기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5,143만 4천명입니다. 그중 직장가입자는 1,988만 9천명 38.7%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691만 3천명 32.9%이며 지역가입자는 1,463만 2천명 28.4%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 방식이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보수월액보험료만 내지만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하는데요. 2024년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 곱하기 건강보험료율 7.09%입니다.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인데요.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야 보수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의 소득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 종류에 따른 금액 비율로 곱해 산정하는데요.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의 소득 마이너스 2천만 원, 공제금액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소득. 소득평가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소득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인데요.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 2.3 제1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합니다. 2024년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의 소득 마이너스 2천만 원 공제금액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소득평가율 곱하기 건강보험료율 7.09%이고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하는데요. 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곱하기 점수당 금액 208.4원입니다. 그중 소득점수연 소득 336만 원 기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 소득의 금액 합계액이 되겠는데요. 연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한액 19,780원을 부과합니다. 연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소득이 336만 원 초과해서 7억 1,776만 원 이하이면 소득점수는 95.2591178 더하기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 분의 2,835.0928점이고 7억 1,776만 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점수는 2348.90점입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의 점수당 금액을 곱해 부과되기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2만 4천 원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인상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절세 팁도 있는데요. 먼저 증여를 통한 자산 처분으로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1천만 원씩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된 금액만큼 재산가액이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인데요. 임의계속가입자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퇴직 이전 수준의 건강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퇴직 후 지역보험료 고지서 상납 기한 2개월 이내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법인데요. 소득과 재산을 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소득만을 보기 때문에 재산이 많은 경우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소일거리로 직장을 다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3개월 이상 해외여행일 때 보험료를 내지 않는데요.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여행을 나간 경우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밖에 주택연금에 가입, 비과세 종합저축, 중개형 ISA 계좌 가입, 연금저축펀드 등 연금성 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바우처 제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건보료 가입자 중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많이 가는 가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분기별로 1회 미만, 1년 3회 이하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가입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본인 부담률 상향 조정은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 이상인 건보 가입자에 대해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 20% 수준에서 90% 상향 추진하고 물리치료를 한 개 기관에서 1회 넘게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 상향됩니다.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상한제를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가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이 과도할 때 지원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본인 부담 상한제 대상이 아닌 일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에 대해 50%에서 80% 연간 최대 5천만 원 지원합니다. 주타기층은 의료 이용량이 가장 적은 청년 20세부터 34세까지 시범사업을 한 뒤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건강 바우처를 도입하여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의 10% 또는 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바뀌는 건강보험료 체계와 앞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지원 제도들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처음으로 7%를 넘어섰고 내년부터는 건강보험료율을 연평균 1.49%씩 올린다고 합니다. 전 국민 모두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 받으시고 절세 팁도 꼭 기억하셔서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